자, 그런데 80년대에 이렇게 인간의 욕구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강한 욕심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팽배할 때 우리는 그래서 큰 옷으로 그 욕구를 대변했는데 재밌는 건 우린 지금 그렇게 안 입죠. 오히려 슬림한 걸 입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인간에게 옷이 하나 더 생겼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팽배할 때 우리는 그래서 큰 옷으로 그 욕구를 대변했는데 재밌는 건 우린 지금 그렇게 안 입죠. 오히려 슬림한 걸 입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인간에게 옷이 하나 더 생겼어요. 바로 자동차라는 옷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요, 자동차는 더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UV가 그렇게 많이 팔립니다. 근데 왠지 자동차는 큰 게 선호가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자동차가 큰 게 선호가 되면서 오히려 옷은 점점 더 슬림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다른 사이즈에 대해서 전이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저희가 해보게 되죠. 저희 심리학자들이 이 인간의 욕심을 열심히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철학자들이 몇백 년 전에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해놨어요. 그게 바로 스피노자예요. 우리나라에선 스피노자가 한 말이 뭐냐라고 물으면 전 국민이 이 얘기를 하세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 무슨 전 국민이 산림청이에요. 근데 스피노자가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저는 가장 인간의 욕망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철학하시는 분들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단점이 하나 있으세요, 이분들의. 같은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해요. 저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무의식적 욕구와 부적합한 인식으로 인해 부적합한 표성체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념과 영혼의 동요, 더 나아가 창난 현상까지 겪는 구체적인 욕망 주체다. 김상중 씨,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네. 저도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철학하는 선배랑 심리학하는 선배랑 과학 철학하는 선배 뭐 딱 모아놓고 저희가 한 자 한 자 맞춰보고 난 다음에 봤더니 좀 쉬운 말로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인간은요, 자기 욕망의 강도는 인식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10점 만점에 9점짜리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그게 인간이란 얘기를. 굉장히 절묘한 얘기죠. 근데 이거 맞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요, 실현하면 밥을 먹는데 많이 먹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갑자기 포금을 해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미친 듯이 쇼핑을 해요. 이게 다 뭐냐면 내 욕망의 강도는 강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걸 엉뚱한 데다 해놓고 그걸 채워가면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존재라는 거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설계됐을까요? 그래야 오래 살아요. 왜? 내가 만족하고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도구가 많아지잖아요. 내가 영희한테 차였어요. 아니,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얘가. 제가 영희한테 차였어요. 그럼 저는 정확하게 그 욕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느끼고 있다면 전 영희가 제 앞에 와야 돼요. 다시 마음을 돌려서. 하지만 영희는 이미 다른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아니, 그냥 얘가 그렇다고요. 뭐 이렇게 불쌍한 듯한.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막 술 먹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죠. 그래서 쓰린 속을 술로 달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와서 야, 세상에 영희밖에 여자가 없냐? 그럼 또 한 번 또 멋진 척은 해야 되니까 아니야. 여자는 많지만 영희는 한 명이야. 뭐 이러고 술 먹다가 괜찮아. 야, 내가 다음 주에 소개팅 한번 해줄까? 그러면 또 이제 바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죄송한데 이렇게 확실히 차이신 거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속으로는 야, 빨리 한 번만 더 얘기해 막 이러면서도 뭐 이제 괜찮아 이러다가 한 번 더 물어봐주면 그렇다면 바쁘지만 한 번 해볼까?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랑 헤어졌던 나를 찾던 그 여자친구 영희는 홍나실 씨 같은 스타일입니다. 근데 새로 만난 여자, 오늘 소개팅한 여자는 똑같이 예쁜데 문다현 씨 같은 거예요. 그럼 또 괜찮아져요, 사람들이. 적응. 근데 이게 인간만 이렇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그 욕망이 채워질 수 있고 엉뚱한 데서도 그게 해결이 되니까 우리는 평생 오지 않는 영예를 기다리면서 주인 잃은 개처럼 이러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족의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장수하는 겁니다. 절묘한 착각이죠. 인간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동물들일수록 두 개가 다 정확해요. 욕망의 강도를 느끼는 눈금도 정확하지만 그게 어디서 왔는가도 정확해요. 강아지 키워본 분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자주 하세요. 사료를요, 굉장히 비슷한 걸로 바꿔도 입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강아지한테요, 그 새로운 사료를 브랜드를 먹이게 하려면 9대1, 8대2, 맞아요. 7대3으로 섞어서 그렇게 해서 달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걔한테 그 사료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21세기를 굉장히 인간에게 대한 좋은 조언과 통찰을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저 같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자인 스티븐 핑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른 동물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동물들보다 본능이 적어서가 아니라 훨씬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계속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놀라운 건 옆에 있는 욕망을 누르기도 해요. 배가 굉장히 고파요. 그럼 여기 빵이 있고요. 여기 만년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빵에 대해서 배가 별로 안 고팠을 때보다 호감도가 올라가야 되죠. 네. 더 좋아 보여야 됩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 파란색만큼 평소보다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배가 고프면 이 만년필에 대한 내 호감도나 내가 느끼는 매력도가 올라가는.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떨어져요. 이건 되게 독특한 거예요. 왜? 우리의 본능을 만족시키는 극대화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훨씬 더 정교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